자, 다크나이트 4부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야기 꼭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항상 이제 뭐 영화 리뷰하면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뭐 배트맨 그렇죠. 이야기 조금씩 하긴 했지만 예, 예. 진짜 안 했네. 역시나 안 했네. 우리가 뭐 한 이야기는 뭐 레이첼한테 가스라이팅 당했고 뭐 이런 이야기 좀 해줬는데 하여튼 뭐 꼭 안 해도 충분히 뭐 아, 그쵸? 예. 원래 주인공 슈퍼히어로물에서 주인공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중간 뼈대리 잡아주고 예. 이번에 딱 보고서는 사실 뭐 예전에도 느낀 거지만 제가 이 다크나이트 보고서 제일 좋아하게 된 캐릭터 맞춰보세요. 이거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저를 아니까.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까 고든. 아, 괜히 힌트를 줘서 리들 미딜스. 내 성격 자체는 굉장히 리더십이 강한 ENTJ인데 되게 이런 작품에서 보면은 그런 리더형보다는 그 조직을 융화시켜주는 캐릭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마샬 매너터를 되게 좋아하고요. 좀 그런 것 같기는. 저스티스 리그에서 알게 모르게 저 뒷면에서 그 조직을 유지시켜주는 마샬 매너도 없으면 안 굴러가. 다들 안 굴러가지. 자난 맛에 살아가지고. 텔레파시 필요할 때는 마샬 매너터 뭐 깨워야 돼. 자는 것도. 야, 마샬아 깨워라. 그치. 야, 뭐 텔레파시 좀 보내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마샬 매너터 텔레파시가 거의 우주급이거든요. 그렇죠. 우주급인데 뭐 지금은 무선 이런 걸 써가지고 서로 소통했을 때는 상관없는데 그런 거 없었을 때는 옛날에 다 그냥 마샬 매너터가 텔레파시로 다 묶어줬어. 묶어줘가지고 그러니까, 전화기 역할을 대신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편한 설정이야. 이제는 사이보그가 나와가지고 사이보그 때문에 그냥 무슨 뭐 통신기기 쓴다고. 역시 리그에는 마샬 매너터가 필요하지. 팀타이탄에서 사이보그는 좋아하는데 마샬 매너터 자리를 뺏어간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쉽고 근데 뭐 돌아오자면은 그런 융화체 캐릭터가 사실 고든이죠. 여기서는 해갖고 제가 똑같은 이야기 여러 번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이유는 하나예요. 저는 왜 맨날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지? 왜 그러냐면요. 이 편을 처음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전편 안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매번 해드리는 건데 빨리 할게요. 스토리라고 하면은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장애물을 이겨내고 목표를 이뤘을 때 얻게 되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 장애물이 굉장히 어렵고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아슬아슬함이 높을수록 우리는 더 재밌어요. 더 재밌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 배트맨 사가에서는 고담이라는 도시가 그런 장애물이거든요. 정말 잘 쌓아올렸어. 이 영화를 보면은 이 고담이라는 CCT가 경찰, 교도관 아무도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라울을 어디에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조커를 어디에 가둬야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활용적 점이 조커예요. 조커. 영화 초반에서 이제 고담은 아주 배트맨보다는 조커의 도시잖아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고담이라는 도시를 아동받은 이 장애물을 끝까지 아동바동하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품고 노력하는 게 고든이고 합이고 배트맨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을 보면은 꼭 차오른단 말이에요. 막 저게 영웅인데. 근데 그런 포인트에서 개인적으로 다크나이트 주인공이 고든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실. 그래갖고 이게 배트맨의 조력자가 고든이 아니고 고든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배트맨이라는 조력자를 약간 쓰는 느낌이야. 그 정도로 고든의 비중이 꽤 높고 굉장히 활동적이거든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 이거 하나 필요한데 그런 걸 배트맨이 좀 해결해주는 그림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배트맨이라는 데우스 에스 마키나가 고든이 힘들어할 때마다 나타나는 건데 결국에는 이 고든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배트맨 영화라기보다는 약간 버디무비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그래서 마지막에 고든이 조커도 같이 잡고 이런 것도 보면은 굉장히 버디무비스럽고 제가 그래서 이 다크나이트 보고 난 다음에 배트맨 레고를 안 샀어요. 고든 레고를 샀어요. 고든이 들어있는 레고를 샀어요. 그리고
이거를 봤을 때 주시 PD에 너무 푹 빠져가지고 내가 항상 음, 주시 PD를 나오기만 하면 모으는 거예요. 고담 그래갖고 경찰들. 고단 경찰들 쫙 놓으면 음, 너무 멋있어. 그냥 물론 이 안에서 부패된 경찰도 있겠지만 라미레즈, 착하게 예. 살아라. 그 다음에서 계속 선을 관철하기 위해서 나 같으면은 도망쳤을 것 같아. 안 도망치잖아. 음, 이 상황에서도 고든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하는 거 보면은 너무 멋있다, 사실. 이 고든도 음. 멋있고 고단 경찰들도 멋있고. 근데 그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고든이 팀 버튼 감독의 고든이나 이제 그 조엘 슈마 감독의 고든을 보면 굉장히 이제 약간 그냥 고담시의 대표 경찰로만 이제 그냥 얼굴로만 비치구나 그냥 이제 음, 공권력은 이렇습니다. 약간 이런만 것만 보여주지 실제로 활약을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진짜 놀란 버스에 와서야 이제 고든이 제대로 많은 활약을 하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실제로 이제 뉴 52에 와서는 이제 고든이 실제로 이제 배트맨이 되기도 하죠. 그 파워스토를 배트맨도 돼. 입어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활약도 많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영화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확실히 고든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다크나이트 이후로 확실히 고든의 입지가 원작에서 좀 커진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담 경찰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고담 센트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이 그렉 러카의 아주 음, 그냥 진중한 이 뭐라고 범죄 누아르물이라고 할까요? 인간 드라마라고 할까요? 기가 막힙니다. 이 고담시에서 활동하는 경찰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아주 진중하게 다루는데 기가 막혀요, 정말. 정발돼 있어요. 해갖고 한번 보시면 진짜 좋고. 아마 이거 기점으로 또 고든이 배트맨의 약간 베스트 프렌드 같은 느낌으로 쭉 간다. 음. 이런 또 원작에서 또 그런 좀 변화가 있다. 그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결국에는 아무리 배트맨이 있어도 배트맨은 말 그대로 자경단원이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고 기술력이 있고 배트윙이 있고 배트모빌이 있어도 결국에는 공권력을 집행을 해서 악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고든이기 때문에 고든이 없으면은 결국에 고담의 악 자체는 없어질 수 없다라는 게 음. 결론인 거고. 그러네. 고군분투도 그렇고 그리고 난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이제 전직 총장이 경찰청장 맞나? 청장. 예예예. 경찰청장이 고든한테 대놓고 그러잖아. "자네가 총장이 될 일은 없겠지만"이라고 음 하잖아요. 음음. 근데 결국에 총장이 됐잖아. 참 어떻게 보면 총장이 그렇게 거만하게 나왔는데 아니 그 총장이 이제 범죄계에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고든 너는 너무 착하게 살아 가지고 넌 아직 고담 아, 패치가 덜 됐어. 그 고담에서는 얘기인 마피아랑 거야. 좀 친해야지. 음. 이래야지. 그래서 넌 될 일이 없어." 고담에선 너 같은 애는 청장 못 달아. 그치. 그런 음. 거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뭐 어느 역사에서나 마찬가지인데 위기 속에서는 그런 또 뭐라 그래야 돼? 외골수가 또 음. 영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필요하죠. 고든이 시대를 탄 거지, 사실. 그렇지, 그렇지. 아, 너무 멋있어. 예예. 그 모든 인재가 다 본인의 능력만으로 다 꽃을 피우진 않잖아요. 운이라는 게 또 따라줘야 되는 거고. 아 맞아요. 운 정말 중요하죠. 하비덴트 보세요. 운이 중요하지. 에? 하비덴트처럼 운이 중요하지. 아, 음. 그치. 참, 난 이 놀란 배트맨 피규어는 안 사도 이 고든 피규어는 살 것 같아. 놀란 고든 피규어는 살 것 같아, 진짜. 너무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이 멋있고. 고든이랑 배트맨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은 저는 이 영화에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히어로라는 존재 그리고 그 히어로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좀 엿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음, 이 영화가 보면은 이게 좀 영웅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인정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고든은 죽음을 위장하면서 어떤 특이한 예외적인 일을 음. 하죠. 그래야지 조커를 잡았고 또 덴트도 이제 배트맨이라고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조커를 잡으려고 하는 어떤 예외적인 행동을 하고 또 배트맨도 실제로 홍콩에 가서 이제 라울을 잡아오는 그런 예외적인 일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마지막 죄수의 딜레마 실험 볼 때 보면은 죄수가 아주 킹핀 같은 죄수가 뇌관을 버리죠. 그러니까 그 킹핀 자체가 굉장히 또 그 범죄계에서는 예외적인 인물인 거죠. 그리고 또 그 마지막에 그 시민도 그 뇌관을 터뜨리려고 하지만 피를 기꺼이 내가 손에 묻히겠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결국은 또 포기하잖아요. 약간 이런 예외적인 인물들, 이 난세에 있는 예외적인 존재들로 정의랑 어떤 질서가 지켜지는 걸 묘사를 하면서 예외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정의를 구할 수 있기는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보면 또 이제
마지막에 그 있잖아요. 또 그 경찰서랑 이 검사실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또 하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레스토랑에서 결국 로마도 황제를 추대했다 위기에서는 그런 장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예외적인 존재를 좀 인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알프레드도 대놓고 그런 대사를 치잖아요. 어. 그리고 조커가 그렇기 때문에 배트맨한테 그 가면을 벗기라고 하는 것 같아. 왜냐면 이미 너부터가 예외적인 존재다. 이미 나처럼 예외적이다. 이상하다. 같은 수준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고, 실제 조커의 목적은 그냥 계속 진짜 스토커 같은 느낌이지, 이 조커는. 그래서 그런 거라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근데 또 웃긴 건 이 영화가 또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이 예외적인 존재들, 어떤 특이한 사람들, 영웅들만 찬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시민들이 이 선동에 당하고 좀 약간 선동당하는 게 있잖아요. 테러는 조커한테 당하는데 탓은 배트맨 탓을 하는 거야. 배트맨 너가 자수해야 조커가 안 잡힐, 음. 조커가 안 그렇지, 한대잖아. 그렇지. 하면서 조커 그 편을 정도로 들어주는 게 좀 있어. 막강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선동당한 이 대수들을 보여주는데, 근데 이 선동당한 대수들을 보여줄 때 단순히 이 사람들을 무식하다거나 혹은 뭐 되게 뭐 하위 계층이라던가 가난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고, 병원에 자기 엄마가 있는 경찰, 뭐 또 병원에 자기 아내가 있는 신참 경찰, 뭐 혹은 그냥 중산층 아저씨처럼 보이는 그 아저씨, 그 왜 롤스로이스로 배트맨이 구할 때 차 트럭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딱 중산층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또 이제 그 은행, 아니 그 병원 장면에서는 그 총으로 리스를 저격한 사람은 내가 봤을 땐 조금 좀 하층, 약간 좀 아래, 좀 거지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 내가 봤을 땐 약간 그런 거 보면서 다양한 계층들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또 그 사람들이 위협을 당했다, 공포심에 노출되어 있고, 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너무 영화가 이 대중은 무지하고 예외적인 존재, 영웅들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경계하면서, 또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영웅적인 존재 배트맨이 예외적인 일, 그 소나를 통해서 마치 그 빅브라더 같은 브라더 아이를 만들긴 하지만 또 그걸 또 파괴하는 걸 보여주면서, 예외적인 방법은 예외적으로 한 번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반성, 인간의 어둠에 대한 자기 통찰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좋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이 있기 때문에 각각 인물들이 굉장히 살아있고 입체적으로 보이고, 또 고든도 방금 핸드릭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분량이 늘어나고 비중이 있어지고 영웅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바로바로 이야기해보자면은 예. 제가 이제 또 준비한 거는 마지막 액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맨날 말하잖아. 아, 슈퍼히어로는 마지막 액션 잘 뽑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또 잘 뽑았어요. 사실 굉장히 재밌잖아요. 뭐냐면 이게 상황 자체가 재밌잖아요. 이게 배트맨이 혼자서 특공대도 상대하고 민간인도 구출하고 광대대도 또 제압을 해야 되고, 그쵸. 그 그러니까. 상황에 또 죄수의 딜레마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또 개도 마지막 있고. 피날레로서 너무 재밌을 수밖에 예. 없지. 그쵸. 왜 내가 어크스파 리뷰 때 말하지 못해서 계속 아쉬웠던 건데, 요거에 좀 연결해서 보자면은 어크스파 단점 중에 하나는 또 마지막 액션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마지막 그 기차 올라가면서 막 대담을 나눌 때 나는 내가 중간에 잠깐 잤나? 갑자기 왜 기차를 올라가고 있지? 이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나 그 멋진 대사를 나누는데도 얘는 왜 저 달 날아가는 기차를 언제 저렇게 올라갈 생각을 했고, 왜 저거를 파악을 했고, 뭐 막 올라가고 있잖아? 근데 또 난 그 올라가서 멋지게 싸우는 게 아니야. 막 대화를 하다가 너희들 다 올라왔지? 슉 사라진 다음에, 근데 또 그게 금방 애들 쫓아오잖아요. 또 그러니까 쫓아오죠.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번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와, 이게 슈퍼히어로 영화의 마지막 액션이 맞나 싶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스파이더맨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그러니까 하다못해 2099랑 뭐 그 대사까지는 좋아. 근데 그래도 뭔가 액션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배트맨은 다르다. 아직도 진짜 요즘 뭐 이거는 정말 옛날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했는데, 운현님이 너 이거 너무 친해져가지고 말하려고 하면 미안해. 근데 방금 운현님이 어크스파 얘기 나온 뒤부터 봤던 이런 표정이었던 거 안 보셨어요? 미안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내 생각을 바꿀 수는 없잖아.
아, 또 오크스파네. 아, 히플라야,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이 씨발놈들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좋았어! 옛날에 히어로 플래닛 때 봐봐. 그때는 내가 진짜 아주 맞아요, 칼같이 맞아요. 말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요즘은 맞아요. 계속 눈치를 보게 되네. 그래서 요즘 어크스파 때문에 최고의 스파이더맨을 마일즈, 그 어크스파 마일즈 모랄레스로 뽑는 글들이 인스타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야, 근데 그건 나는 더 박수 쳐. 왠지 알아? 마일즈 스파이더맨이 배트맨을 이길 일은 없거든. 그러니까 배트맨의 그치. 연전 연승이야. 배트맨이 스파이더맨한테 질 일이 없어지는 거야 이제. 그러네. 그러네, 그거는. 배트맨은 마음 놓고 덕질해줘도 돼. 나는 항상 1위의 슈퍼히어로를 항상 최고의, 나는 확고하거든요. 난 맨날 생각을 해. 최고의 슈퍼히어로는 누굴까? 배트맨. 2위가 스파이더맨이야. 3위가 슈퍼맨이야. 어허, 이것은, 야, 이건 전쟁이다. 아니, 이거는 3위가 아니죠. 슈퍼맨이야. 아니, 근데 2위는 내가 인정해도 3위까지는 아니지. 선생님, 왜 이해 안 되시죠? 발언 철회하세요. 들어봐봐요. 내가 그래서 항상 고민한단 말이야. 스파이더맨이 배트맨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데 이 정도면은 마음 놓고 배트맨을 1위라고 말해도 되겠다. 여기서 정말. 혹시라도 오해하실 분들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뭐 단순히 뭐 파워 배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지도, 그치. 인기, 작품성, 그치. 위상. 그런 위상 이런 전반적인 걸 다 따져서 말씀하시는 거죠, 앤덱스님은. 파워 배틀은 음. 무슨. 네, 뭐, 그 점에서는 당연히 저는 1위가 슈퍼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슈퍼맨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디 무슨 배트맨이고 스파이더맨이고 뭐가 있어? 슈퍼맨은 이제 선배로서 그냥 뒤에서 박수 쳐주고. 몰라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누가 이 샘 레이미 스파이더맨을 마일즈 스파이더맨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10년, 20년 뒤면 배트맨 그 슈퍼맨 죽이려다가 바보 된 그 돼지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마일즈가 최고지 막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때는 다크나이트 계속 재개봉 계속 재개봉해줘야 돼. HD 그때 되면 뭐 증강현실이 나오면 증강현실 버전으로 또 재개봉 계속 해줘야 돼. 계속. 그것도 괜찮네. 그것도 괜찮네요. 다크나이트 호소작들이 나올 때마다 재개봉해줘야 돼. 우리가 눈 감는 그날까지는 다크나이트 호수작들만 보다가 가는 거지. 근데 진짜 다크나이트 호수작들 말고 진짜 제대로 된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저는 조커 영화, 그 호아킨 피닉스의 영화 조커 정도면은 뭐 다른 좀 계열이긴 하지만 다크나이트급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조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를. 그래서 나는 사실 슈퍼히어로 영화로서 보자면 조커도 다크나이트랑 비빌 건 못 되지.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치, 슈퍼히어로 영화는 아니지, 그치. 조커를 보면서 얘를 슈퍼히어로 영화로 쳐줘야 되나? 이게 너무 내 스스로도 막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크나이트의 범주에는 낄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조커는 왜냐면 슈퍼히어로가 나오지를 않고 그 슈퍼히어로의 대비가 없잖아. 그치. 구조 자체에 맞지 않고 독특한 이야기 그냥 스토리텔링인 거죠. 그냥 그 약간 그런 드라마로 영화를 봐야지. 드라마로 그렇지, 봐야 되고, 드라마로 봐야지. 영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저 하나 이제 메모한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영화에서 중요한 거는 진실로는 부족하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보면은 다들 거짓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중요한 인물들은 거짓말을 다 해요. 고든은 마지막에 궁지에 몰려서 아들에게 괜찮다고 거짓말한 장면도 있고, 레이첼의 말을 제멋대로 알려주는 알프레드, 그것도 거짓말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뭐 배트맨은 뭐 당연히 뭐 가면 쓰고 맨날 거짓말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중요한 사람들이 다 하는데, 이게 이 각자의 입장에서 그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거짓말이라고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상황이 좋아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영화를 묘사하거든요. 마지막에 실제로 배트맨이 거짓말해가지고 자기가 다 하비덴트가 죽인 애들 다 죽였다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거짓으로 평화를 쌓아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영화가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희망이에요. 그래서 이 희망이 내가 봤을 땐 진실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논란이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 왜냐면 희망 자체가 그렇지. 때로는 거짓말일 수 있지만 사실 저희가 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아까 레이첼 편지 불태우는 걸 얘기했는데,
레이첼이 죽은 뒤에 배트맨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레이첼이 나랑 결혼할 거야라는 그 가짜 거짓된 희망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백조스 배트맨이 된 거예요. 근데 투페이스는 레이첼이 죽었어. 나랑 결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더 조커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기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레이첼의 죽음을 다루는 두 남자가 서로 다르게 다룬다. 희망을 갖고 있는 건 배트맨이다. 그래서 배트맨이 포기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이 거짓된 평화로 이제 평화를 만드는 거죠. 그게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렇게 해야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또 되게 이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 또 생각해 보면은 아까 제가 조커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그 인간 내면의 어두움, 타락 뭐 이런 것들, 그런 진실을 봤는데 진실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비록 그게 거짓말일 수 있어도 그런 희망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영웅처럼 혹은 좋은 시민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걸 영화가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점에서 알프레드가 그 편지를 불태우는 장면도 그냥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구나 영화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보면서. 야,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영화를 관통하는 총평 같은데 총평이 더 대단한 게 남아있다는 소리 아니야? 아니요, 총평은 없어요 이제. 왜냐, 저는 실패한 리뷰어거든요. 아니 근데 봐봐, 나는 거짓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근데 나 그게 조금 웃긴 포인트가 마지막에 뭐냐면은 마지막에 웃긴 게 배트맨이 내가 죽였다고 해 이렇게 꼭 거짓말을 하라는 듯이. 종용을 하잖아요. 예. 근데 거짓말 아니잖아. 지가 그 고든 아들 고든 아들 그러네. 지켜내다가 투페이스를 페이스 밀어서 죽였잖아. 지가 죽였네. 과실치사지만 배트맨이 죽인 건 맞아. 그렇지. 그러네. 그럴 수 있겠네요. 나도 깜빡 속았네. 저도 속았네. 아니 근데 무슨 내가 죽였다고 해가 뭔 말이야? 네가 죽인 건 맞아. 그러네. 그거 진짜 중요하긴 하네요, 그 장면은. 얘가 무슨 불살주에 빠져가지고 아주 사실을 왜곡시키더라고. 이것 봐. 진실은 아름답지 않아. 진실은 그래. 배트맨이 근데 진짜 궁금하다. 미국 법에서는 이런 때는 누구 잘못을 할까? 미국 법에서는? 아이 그래도 배트맨이 죽인 게 맞잖아. 맞지. 아니 그렇지. 그러면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야, 논란의 빈틈이 여기 있었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였네. 중요한 이게 허점이었네. 내가 조커였고 나는 성공한 철학자구만.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지. 야, 왜 그거 안 썼어? 왜 그 갈고리 안 썼어? 조커 때는 안 쓰더니 왜 투페이스는 죽게 놔뒀어? 투페이스 그치. 죽이고 싶었던 거지. 왜 그런지 알아? 레이첼 남친이었잖아. 이거 얼마나 싫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맞네. 시정극이었네. 연적이잖아, 미쳤다. 연적. 미쳤다. 관통했어. 야, 이게 핸델슨이 말씀하시니까 좀 달라진다, 영화에 대한 평가가. 아니,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에는 하비가 자살을 했어야 되는 게 맞네. 그 동전 이상하게 나가거나 해가지고. 이상하잖아, 그치? 하비가 떨어지는, 배트맨이 떨어뜨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아니라 떨어뜨린 거잖아. 죽였다니까. 아니 그럼 배트맨이 죽인 게 하비가- 맞다니까. 그럼 막 뭐 동전 여러 개 던져가지고 그거 잡으려다가 뒷걸음질 쳐서 죽었어? 역시 조엘 슈머야. 역시 최고야, 최고. 역시 토미 리 존스가 최고의 투페이스지. 배트맨이 이렇게 밀쳐가지고 쓰러진 거 맞잖아. 떨어져서 그렇게 볼 죽었잖아. 수도 있겠네요. 이거 되게 그치. 중요한 포인트네, 이거.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닌데, 이거?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자기가 죽인 건 맞는데 내가 죽였다고 해라. 뭐 이거는 뭐지, 자백인가? 그러니까 하비 덴트가 죽인 거를 자기가 죽였다고 해야 하는 건 거짓말이 맞지만 어쨌든 하비 덴트를 배트맨이 죽이긴 죽였다고 볼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은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그냥 진실대로 그 죽인 애들이 자기가 죽였다고 하고 그걸 이제 뭉뚱그려서 가자 이런 거였나? 그러면 이제 하비 덴트 법에는 배트맨이 하비 덴트가 죽인 애들 다 죽였다 뭐 이렇게 써 있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갑자기. 그치. 하비덴트가 죽인 5명이라 하비덴트를 배트맨이 죽였다고 써져 있겠지. 이야. 재밌네, 이거. 그럼 하비덴트가 혼자 자살했어? 그런 건 아닐 거야. 재밌네요, 이거. 자기가 죽였다고 하라고 한 거니까. 어쩌면 우리가 논란의 다크나이트의 유일한 허점을 찾았을 수도 있어. 조커야, 조커. 다시 보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그 장면만이라도 다시 봐야겠다. 봐봐요. 배트맨이 떨궈서 죽인 거지. 근데 항상 이런 식으로 뭐 나는 배트맨의 불살주의 뭐 엄청 막 관철시켜야 된다 이건 아니고 뭐 저도 언젠가는 그렇긴 해요. 죽이는 장면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은 진짜 이 마지막에 주인공이 떠나는 엔딩은 그냥 치트키야 이거는. 아, 이거는 어떤 영화에서 써도 진짜 내가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이해할 필요가 없는 깊이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뭔가 다 이뤄내고 그거에 영광을 누리지 않고 떠나버린다? 그게 오는 감정이 그냥 뭐 서부국, 매드맥스, 도망자. 그치. 그 그냥 말씀하셔야지. 이 엔딩은 다 사기급 엔딩이야. 그러니까 쓰기만 해도 먹고 들어간다. 이거는 또 이 다크나이트가 딱 이렇게 썼는데 너무 그냥 실제로 너무 이제 멋있다. 매드맥스 2가 이제 비슷한 결말이긴 하죠. 다 구해놓고 매드맥스는 따로 떠나죠. 그러니까 그런 다 떠나잖아. 그 멋있긴 하고 진짜 그 장면은 음악이랑 그 아, 그치. 영상미랑 그 대사까지 해가지고 근데 조금 대사가 현학적인 건 있어. 난 아직까지도 왜 고든이 사일런트 가디언 와치풀 프로텍터라는 말을 왜 썼을까? 그냥 다크나이트가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긴 하는데 아직 내가 부족해서 그렇겠죠. 근데 아무튼 뭐 진짜 보면은 진짜 그 장면 너무 멋있고 그게 무슨 그게 있대요. 제가 정확한 표현은 모르는데 카이로스큐인가 해가지고 흑백 뭐 딱 대비 그 뭐 조명 해가지고 샥 가는 그거는 뭐 회색 지대로 가는 어쩌고 해가지고 그 영상미 자체 미장센부터가 이미 다크나이트의 결말을 완벽하게 표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 또 그 음악까지 해가지고 진짜 기가 막히죠 정말. 어떻게 우녀님 더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 논란의 고집이라면 고집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연출은 실제로 다 구현을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새삼 또 다시 보면서 굉장히 경이로웠고 나 첫 장면부터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제 쫙 이제 건물 그 이제 그 당시에 건물을 쫙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이제 유리로 된 커튼을 맞아요. 건물을 쫙 보여주는데 그 맞아요. 중에 유리 한 장을 빵 깨고 이제 걔들이 이제 건너가요. 도활을 하는데 아니 보자마자 든 생각이 놀란 저 미친놈 저것도 진짜로 깼겠네 이 생각이 든 거야. 진짜로 건물 유리를 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게 다 건너가고 하면서 거기에 뭐 그 트럭 자빠지는 장면이라든지 뭐 병원 터지는 장면이라든지 그 온갖 장면들을 실제로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명리하고 똑똑한 감독이지만 정말 지독하게 변태스럽다라는 생각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딱 그 이야기 하셔가지고 논란은 진짜 고층 빌딩이나 그런 도시 건물 하늘에서 보는 샷을 진짜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도시 전경 하늘에서 보는 도시 전경이 진짜 자주 찍는데 뭐 사실 그것이 주는 어떤 중압감이나 현실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우리 골드시나 할 때도 그 얘기 했었고 골드시나 할 때 실제로 그 막 불나고 터지고 하는 장면에서 와 너무 실감난다. 현실감 있었다. 좀 얽히설키할지언정 아니 그게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볼 텐데 거기서 오는 그 위압감이 분명히 있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제임스 맨골드 감독이 했던 인터뷰 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기억이 참 나네요. 요즘 영화 연출자들이 그 실제로 연출되는 거에 대한 뭐 두려움 그거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그것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의 한 과정인데 그거를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거. 그런 면에서 논란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영화라는 허구의 픽션이라든지 허구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또 그거를 딴에 또 이제 실제와 가깝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 뭐 일종의 장인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영화란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제공해야 될 자기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참 높이 살 만한 연출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애니메이션이 가지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치. 현실이 주는 그 뭐라 그래 아우라라 그래야 되나? 아우라가 배우를 쓸 수밖에 없는 게 배우는 자기가 연기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배우의 얼굴에 모든 걸 보잖아요. 그래갖고 미세한 어떠한 떨림, 묘사 이런 걸 다 보잖아요. 그래갖고 뭐 히스레저가 막 계속 뭐
입에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돼? 토를 낀다 그래야 되나? 막 혀를 움직인다고 뭐 이런 막 낼름거리는 뭐 이런 거. 것, 그런 것도 그런 거 하나하나 하면서 그걸 함으로써 하는 여러 가지 의도치 않은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움직임들 그런 게 어떻게 애니메이션으로 다 재현할 수 있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사실 실제가 주는 그런 아우라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다. 뭐 실제로 한다면은 정말 좋은 거죠. CG가 아니라. 이걸로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11호에서 보면 이제 버키를 쫓는다고 터널 밑에서 막 추격신을 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인가 보면은 그 SUV가 뒤집어지면서 굴르는데 예, 그 예. 앞에서 막 캡틴 아메리카가 막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 차가 굴러서 오는데도 그 초인적인 힘으로 그 차한테 깔리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차도 어마어마하게 빨리 구르는데 캡틴 아메리카는 그거보다 더 빨리 달려. 그거 보면서 아 이거 약간 만화 같은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크나이트를 보면은 배트포드랑 배트모빌 자체도 실제로 만들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 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화였다면 혹은 MCU 영화였다면 그 육중한 매스를 가지고 막 시속 200km 가까운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차였을 거야 아마도. 논란은 변태잖아요. 이거 실제로 그쵸. 만들었고 아마도 배트맨이라고는 하지만 배트맨이 가진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였을 거야. 왜냐면은 총알도 미사일도 막을 수 있는 밖에 재질로 만든 차고 그럼 차체도 무거울 것이고 그럼 이 차는 빨리 갈 수가 없는 차니까 거기까지 생각하고 게다가 배트포드 보면은 배트포드 달려나가는데 소리는 엄청 요란한데 보면 속도는 정말 빠르지 않아요. 그쵸, 뭔가 그쵸. 보면 너무 멋있는데 뭔가 좀 음. 그 속도감이 없어. 추격신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들어. 하지만 그게 논란이 생각하는 그 픽션 내의 현실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논란만이 추구하는 가치관인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실제와 가까운 그런 위압감을 우리가 좀 더 현실감 있게 느끼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논란이 처음에 액션 장면을 못 찍는다는 자신의 약점을 이렇게 교묘하게 영리하게 피해 나간 것 같아. 실사를 찍어서 그러네 최대한 또. 덜 오글거리게 하자랑 그리고 이제 플롯이랑 음악으로 상쇄를 하자 해가지고 제가 다크나이트 보면서 액션이 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물론 좋은 액션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보면서 막 아우 이게 뭐야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 건 좋은 플롯이 있기 때문이에요. 서사가 잘 가기 때문에 서사 없을 때는 암만 화려하게 싸워도 저희가 뭐 리얼이라는 영화 같으니 리얼이라는 영화 같이 진짜 그 암만 액션이 많더라도 서사가 중요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고 뽕이 안 차고 음악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실제로 이제 실사의 힘이 엄청나잖아요.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총격신은 그 이제 히트에서 아마도 다 그러시겠지만 히트에서 총격신인데 이게 실사로 하면 참 다 진짜 총알이 너무 무섭고 진짜 너무 무섭고 위험해. 암만 타노스가 무슨 강철검을 휘두르고 무슨 온갖 뭐 레이저가 나가고 캡틴 마블이 막 뭐 어떻게 되고 그래도 위압감이 안 들고 몰입이 안 되고 멋있지도 않은데 이거는 진짜 멋있는 거죠. 총 한 방. 그 아까 그 처음에 나왔던 그 샷건 같은 거. 참 이 실사의 힘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이제 아는 유명한 이야기지만 그 마지막 병원 폭발 씬도 실제 이제 폐병원을 그쵸. 폭발을 그쵸. 시킨 건데 그게 뭐 재미인데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폐병원이니까 유리창이 없잖아요. 갖고 유리 창문을 사왔대요. 갖고 유리 창문을 쫙 해놓으려고. 다 갖다 붙이고. 그걸 누가 훔쳐갔대 유리 창문을. 어. 그래가지고 유리 창문을 CG로 넣었대요. 그래서 어. CG 안 쓰는 논란인데 그 장면에서 CG를 썼다고 하더라 하는 거 어디서 본 거 야. 같아 어디서. 엄청난 스키머가 제작진에 있었네. "제발 CG 좀 쓰세요 감독님." 하면서 유리를 싹 다 훔쳐간 거야 자기가. 그 유리 창문을 누가 훔쳐갔대 촬영 전날에. 그래서 되게 웃기다. 별의별 일이 다 있네. 네, 총평 어떻게 누가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총평에 크게 할 얘기는 없어요. 이게 워낙 뭐 다시 봐도 재밌는 영화기도 했고 뭐 정말 뭐 여러분들도 단점이라고 얘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쥐어짜서 방송을 위해서 단점을 찾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그거 없이 그럴 그냥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별 생각 없이 본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점은 바로바로 머리에 들어오긴 하거든요. 근데 다크나이트 음.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런 점이 뭐 정말로 하나도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몰입감 끝날 때까지 몰입감이 흐트러지지 않게 봤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흠잡을 이야기도 없고 하지만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다크나이트 호소작들이 우죽순 쏟아져 나올 텐데 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제2의 다크나이트 아니 제2의 다크나이트가 아닌 정말 다크나이트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훌륭한 작품이 한 번 더 나와서 음. 내가 뭐 다크나이트와 다크나이트를 넘어선 그 작품을 내가 살면서 봤다라는 음. 그 추억과 함께 내가 눈을 감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그럼 청평을 해볼게요. 저는 네.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저한테 다크나이트를 본 날이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그때 학교에서 뭔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나가게 돼가지고 부모님이랑 처음으로 같이 서울을 놀러 가듯이 어떻게든 공부 때문에 갔던 날이고 그리고 서울에 가서 제가 그때가 2008년이잖아요. 사실 그때가 시공사에서 왓츠맨을 이제 낸 해였거든요. 그때서 음. 왓츠맨을 사고 그 다음에 다크나이트를 봤거든요. 부모님이랑 같이. 그래서 야, 저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뭐 책으로도 명작을 접하고 그리고 또 영화로도 명작을 접하는 정말 엄청난 날이어가지고 정말 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개인적인 총평은 정말 개인적인 평인데 너무 고마운 영화다. 정말 너무 고맙다. 이런 히어로 영화가 뭐 또 나와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정말 너무 제 인생에 정말 많은 영향을 준 또 많은 또 도움을 준 정말 고마운 영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참, 저도 사실 이거 다크나이트 본 날을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근데 음.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친구들이랑 보러 갔는데 친구들이 별로 재미없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내가 막, 왜 이러지 하면서 내가 이제 막 CD를 막 칠 거 아니야. 막 이러기 막 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애들이 날 이상하게 보더라고. 아이고야. 야, 너 뭐 돈 받았어? 뭘 그렇게 커버를 쳐?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뭐지? 이 새끼들이랑 다신 영화 같이 안 본다. 이 생각했지. 그냥 혹시 그것에 대한 복수로 그분들과 같이 프랑켄슈타인 영화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들은 아니야. 아빠 제 프랑켄슈타인 왜 도망가요? 다크나이트거든. 이게 다른 친구들이 해가지고. 아, 근데 어떻게 두 분 다 총평을 좀 짧게 해줘가지고 뭐 내가 뭐 연적이라서 투페이스를 죽였다 이런 거는 농담이니까 농담이니까. 그래도 뼈가 이해해줬으면 있는 농담이었어. 좋겠어. 뼈가 있는 농담. 킬링 조크였어. 킬링 어. 조크. 그러니까 킬링 조크 그거 나 너무 재밌었어 그거. 응. 아니 이게 참 진짜 성배예요. 그러니까 농담 따먹기도 조심스럽고 그리고 이제 제가 평소에 하던 이런 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막 하기가 쉽지가 음, 않고 참 음,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아무튼 우리한테 참 이 높은 히플라야 넘었다. 하나 음, 넘었다. 이게 하나 넘었다. 뭐 이동진 평론가님도 맨날 이야기하잖아. 뭐 이것보다 더 위대한 슈퍼히어로 영화 아직까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영화 봤는데 내가 이거 총평을 어떻게 해야 될까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해갖고 제가 요즘 워낙 한 줄 평이나 뭐 별점이나 이런 거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해서 요 영화를 그래도 조금은 핸드엑스가 할 수 있는 어떤 주제를 좀 도출해내면서 끝내볼까 합니다. 이 영화는 이제 뭐 혼돈 막 카오스 막 이러지만 사실 선택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음, 그 선택은 타락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인물들은 선과 악이 모호해요. 음, 일반적인 선역인 경찰들도 선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 그렇죠. 마지막은 악당에게는 의사랑 환자 옷 입혀놓고 민간인들에게는 빌런 옷 맞아. 입혀놓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회색지대에서 음, 조커는 이 선과 악이 모한 모든 일반인들에게 선과 악을 선택하게 만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엄청난 수많은 선택 속에서도 배트맨과 모든 일반인들이 영웅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장엄하고 철학적이고 그것을 단순하게 재밌게 만들었다고 이 영화가 훌륭하다고 평할 수도 있지만 물론 이 말도 맞지만 더 나아가서 슈퍼히어로 영화로서 할
궁극적인 방향성을 해냈다고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내가 고든을 보고 나면은 그냥 막 고치가 되고 배트 시그널을 보면은 막 고치가 되고 이런 거는 사실 슈퍼히어로 영화를 봤을 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영웅적 선택이란 것은 어떤 것이고 그런 것을 점층적으로 계속 쌓아가면서 영웅심을 고취시키고 슈퍼히어로를 관철해 나간단 말이에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영웅심이 막 끓게 되고 그게 뭐 당연히 배트맨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 영화의 가장 위대한 점은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하는 점은 이런 주제의식에 맞게 조커라는 캐릭터를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작과는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쵸. 그리고 다르죠. 또 그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고든이나 하비덴트라는 조연을 선택했어요. 이 점은 배트맨 서사에서는 굉장히 뽑아낼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스토리인 거예요. 슈퍼히어로 장르로서는. 그래서 이 영화가 훌륭한 슈퍼히어로 영화고 슈퍼히어로 장르에서는 끝판왕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당연히 다크나이트보다 더 뛰어나고 더 내가 이 영화를 보고 나온 다음에 야 슈퍼히어로는 이런 거구나 뭐 그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라도 블루비틀이라면 와 블루비틀 너무 좋다. 슈퍼히어로 마블스 영화는 너무 좋아. 이거야. 마블스 최고야. 캡틴 마블 최고야. 이게 슈퍼히어로야. 이런 영화가 또 나오는 미래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확실히 진짜 히어로 영화는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약간 진짜 뽕이 차가지고 진짜 뽕이 차야지. 뽕이 차야 예. 돼. 좀 교과서적으로 좀 사람들이 좀 잠깐이라도 야, 씨, 나도 좀 착하게 좀 살아보자. 난 이런 생각을 좀 해주는 게 좀 좋은 히어로 영화인 것 같아요. 영웅 이야기를 했는데 영웅심이 구체되지 않는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치, 영웅 그치. 이야기를 했는데 막 멀티버스 시간 여행에 대한 피로가 누적되고 막 설정 노름에 누적되고 막 그러니까 로맨스 영화를 보고 나오면 사랑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지. 야, 그렇지. 정답입니다.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고 나면은 영웅적인 뭔가가 생겨야죠. 잠깐만, 그러면 저희 그 스릴러 영화 보면은 살인을 하고 싶어지는 건가? 아니 소름이 돋아야지. 아주 위험한 무서워져야지. 아니 이 사람이 작품과 현실을 구분해야지. 구분이 안 되네요, 이거. 동전 한번 던져봐서 동전에서 한 면이 나오면 구분을 하죠. 사실 근데 그런 거 있지. 가짜 영화 음. 보고 나면은 화투 치고 싶어지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야, 히플라야는 오늘 영화 이 독이 든 성배 다크나이트를 열심히 등반해 봤습니다. 야. 정말로 제발 부디 들으시는 분들이 저희 등반을 잘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근데 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세르파들도 구독자들도 얘들도 별 수 없네. 다크나이트에 별다른 얘기가 없네. 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다크나이트는 학회에서나 학계에서나 그 뭐 영화를 걸출한 감독님들이 각자 또 리뷰를 많이 하신 게 많기 때문에 저희는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 거죠. 내가 지금 논란이라는 스키머의 빈틈을 찾는 초코가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이거 난 처음 본 거 같은데 나도 이거는. 또 그런 또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또 또 평가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해주시겠죠.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이랑 구독 해주시기 바라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히야. 호호호